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오늘은 제 17강이고요. 선거와 선거제도 중에서 오늘은 선거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가 무엇인지는 전 시간의 학습 등을 통해서 넣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거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지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수 지배의 원리를 실현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선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고 어떻게 보면 폭증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모일 만한 공간에 대한 혹은 시간에 대한 그 정도의 여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배해 줄 수 있는 간접 민주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꽃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대의제에서 선거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의제 간접 민주정치죠. 정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대리권. 국민의 대의표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선거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에 보시면 그렇죠. 셈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올 건데 정치 체계를 보니까 투입과 산출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 비정치적 참여자인 사람들이 여론이나 혹은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공식적 참여자, 국가기관이 산출을 하죠. 근데 그런 투입과 산출의 과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절차를 환유라고 했고요. 투입에 의해서 산출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공식적 참여자인 국가기관을 다시 신임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환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환유 절차를 바로 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의제에서의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왜요? 공식적 참여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학습할 내용은 선거 제도 중에서 선거고요.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선생님이 방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능주고등학교 학생 자치회장 선거에 정선호구를 포함해서 3명의 학생이 출마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후보자들 3명 정선호구, 갑을은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고 여러 학생들에게 지지 호소를 합니다. 우린 이걸 선거활동이라고 부르죠. 그중 학생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라는 학생이 이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을 들으면서 가장 좋은 공약을 내건 후보인 갑을 뽑아야 할지 아니면 친한 친구인 정선호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친구를 뽑아야 될지 아니면 정말 좋은 공약을 내놓은 친분 관계는 다소 이원적으로 좀 멀게 있긴 하지만 그 친구를 뽑아야 될지 누구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죠. 자, 자신이 이란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어요. 그럼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후보로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내 곁에서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무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런 경험을 하고요. 혹은 또 대다수가 감정의 호소에 끌려서 결국 친구를 뽑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가장 무엇이 좋은지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의 호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 다음에 뽑아주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선거 때문에 결국 이 후보자들이 투입과 산출에 의해서 공식적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친구들 간의 이익관계로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정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서는요, 반드시 좋은 공약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좋은 공약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빌려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투입과 산출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투입을 해줘야 되고요. 선거에 통해서 선출된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이 정확히
투입에 의해서 산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의제에서 선거가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개념 학습을 통해서 더 보다 명확히 선거에 대한 개념을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대의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모일 만한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간접 민주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정치 과정에서의 환류를 결정하는, 즉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국민 동그라미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에게 정책 결정권, 우리가 흔히 권력 혹은 권한이라고 하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거가 굉장히 자유롭고 공정하다면 결국은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내가 판단했을 때 가장 옳은 공약, 좋은 공약을 낸 사람을 선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실현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거 공영제라는 용어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선거활동을 화려하게 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선거활동을 빈약하게 하게 된다면 당연히 관심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유명한 사람에게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옳은 사회가 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헌법의 기준에서 선거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헌법보다는 공직선거법에 더 명확히 나와 있을 건데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학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로 선거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요. 4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용해온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4대 원칙 레인지라고 써 있네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 네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편한 방법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선생님 때는요. 보평집기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보평집비 이렇게 선생님 혀가 짧아서 발음이 좀 불분명한 거 먼저 사과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선거는 보통 사람들이 평등하게 직접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될 부분은 보통과 평등입니다. 직접과 비밀은 누구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과 평등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낚여요. 지금 그림도 보시면 그래서 보통과 평등이 굉장히 당당하게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종, 신분, 교육 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서 절대 차별받지 않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선거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과거에는 18세 이상,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남자만 되고 여자는 안 됐네? 그럼 평등선거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보통선거 위반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이 제외되었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정 나이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람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에서는 1890년대에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제외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당연히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왜? 노동자란 이유만으로 자본가나 부르주아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일정 나이가 되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선생님, 평등선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를 부여하며 그 가치도 갖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인 1표의 원칙이에요. 평등선거는요. 선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표를 2표, 3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표만 주는 겁니다. 즉 선거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고요. 선거권을 부여하긴 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표가 2표의 효력, 어떤 사람에게는 3표의 효력을 갖게 된다면 그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선거권이 부여되고 안 되고 선거권의 유무는 보통선거, 선거권 표의 가치의 차등은 평등선거. 정확히 구분해서 문제에서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거의 의미를 배웠으면 그 선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선거의 기능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는 거죠. 자, 간접 민주 정치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주권, 국민의 기본권을 위임합니다. 주인인 권리를. 당연히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거였습니다. 선거. 두 번째, 자, 국민이 당연히 그 선거를 통해서 투입과 산출에 환류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을 결정하는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가기관, 공식적 참여자를 환류라는 기능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죠. 선출된 대표의 역할 수행이 다음 선거에서 평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중요한 단어는 정책의 영향력 행사 동그라미, 대표를 통제 동그라미,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까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이걸 환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선거는 첫 번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요. 두 번째 환류가 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정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발현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죠. 세 번째 동그라미 칠 거는 정치적 정당성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이 선거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보다 고급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장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대의제에서 국민주권을 실현, 두 번째 환류에서 평가의 역할을 함, 세 번째 정책 결정권자에게 정당성을 부여, 네 번째 정치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현장 학습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현장 학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제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대의제 선거 올해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온라인 학년장을 선출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 그중에서 특히 우리 능주고등학교의 교육제도는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지금. 온라인 선거 활동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일종의 선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의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했죠. 아직 대한민국에서도 반신반의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능주고가 또 한 번 앞서간 겁니다. 우린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자, 1학년들도 했을까요? 네, 했어요. 화상 학급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했고요. 학급의 급훈이나 혹은 중요한 부분들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플래비사이트 형식으로 국가의 중대사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정선호고 또한 학급 애들하고 같이 학급 임원 혹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뭐 자리나 그 다음에 급훈이나 그 다음에 운영 방식 등을 다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고 오케이 하고 있고 팀즈를 통해서 여러 친구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학년장을 선출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로 학생 자치회장을 같은 방식으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의제에서 선거가 중요한 이유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의제에서 선거가 중요한 이유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공식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혹시 우리가 눈고 생활하면서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학교에서 정하지? 왜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일종의 독재인가? 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나요? 사소한 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혹시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발언하고 싶지만 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학생의 대표로서 이야기했으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자리가 있거나 혹은 꼭 그런 분야의 대표를 선출하고 싶다면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정리하면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500명 정도 있는 학생의 한 학년 중에서 60등까지만 기숙사 생활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거의 꼴등으로 들어갔겠죠. 자, 거기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장은 실제로 20명 정도밖에 샤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서 10시 반 사이에 간식도 먹고요.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간식 시간도 있었고요.
샤워를 해야 되는데 60명이 20명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다 들어가서 찍기에는 너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고런 부분 때문에 샤워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선생님이 몇 번 가서 사감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선생님 때는 또 이 폭력이 허용돼서 일종의 권력이었거든요. 교사나 관리자들은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꿀밤도 많이 맞았고요. 심지어 뺨도 맞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네가 마음대로 바꿔 임마." 하면서 막 화를 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0분 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40분 샤워한다 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50분 샤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더 시간이 넉넉해 가지고 쉽고 쾌청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자습에 임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공부하다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식도 먹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회학하잖아요. 간식 먹는 시간이 쫓겨서 샤워를 12시에 자습이 끝나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10시 반부터 12시까지의 그 자습 시간은 굉장히 끔끔함과 찝찝함 때문에 보다 집중을 못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큼은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기숙사 자치위 혹은 뭐 기사모 같이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애초에 기사모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기사모를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데 과연 선거로 선출하는지 아니면 일종의 재청을 통해서 임명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예로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혹시 이런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으면 하는 즉 국민의 대표성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힘을 정확히 발휘 못한다고 한다면 평가를 통해서 환류할 수 있는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지위나 혹은 자리가 있다면 한번 명쾌하게 적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법은 정선호고 오늘은 이제 17강 선거와 선거제도 중에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은 나머지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드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혁신 전남하순 능주고등학교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선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